50대 재혼 후 단 하루도 같은 방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충격적이었어요. 신혼 첫날 밤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상을 차렸는데 남편은 차갑게 말했죠. 각방 쓰는 게 좋겠어요. 오늘은 신혼 첫날인데요. 피곤해요. 제 말 이해 못 하시나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찰칵 자물쇠 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 방문을 노크했어요. 앞으로 밤에는 제 방 노크하지 마세요. 문이 닫히고 또다시 자물쇠 소리. 그날 밤 11시 화장실 가다가 남편 방 앞을 지나갔는데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도 보고 싶었어. 나도 매일 이렇게라도 봐야 견딜 수 있어. 다음 날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거실 노트북을 봤습니다. 수아야, 힘내 라는 메시지. 친구에게 털어놨더니 그거 100% 바람이야. 은수가 확인해봐. 결국 밤 11시 남편 방문을 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엔 침대에 누운 20대 여성.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한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은숙 씨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58세, 늦은 나이에 다시 만난 사람. 그녀는 오늘 최민호 씨와 재혼식을 올렸거든요.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은숙의 마음은 20대 신부처럼 설레고 있었답니다. 저녁 7시 신혼집 거실. 은숙은 부엌을 오가며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좋아한다던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 나물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들이 식탁 위에 놓였죠. 손가락으로 식탁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수저도 가지런히 놓으며 은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부터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은숙은 후다닥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어서 들어와요. 민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구두를 벗으며 짧게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딱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은숙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밝게 웃으며 말했죠. 배고프시죠? 어서 앉으세요. 오늘 당신이 좋아하신다던 된장찌개 끓였어요.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은숙은 연신 민호의 빈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며 말을 걸었어요. 입에 맞으세요? 더 필요한 반찬 있으면 말씀해요. 네, 오늘 하루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 나이에 다시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요. 은숙의 얼굴에 스치는 미세한 당황. 하지만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유지했어요. 민호는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같이 차라도 마실까요? 제가 좋은 홍차 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민호는 손목시계를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피곤해서요.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도 오늘은 신혼 첫날인데. 은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민호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서서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은숙 씨, 저희 나이도 있고 서로 편하게 지내요. 각방 쓰는 게 좋겠어요. 네? 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그래도 오늘만이라도 우리 첫날 밤인데.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민호가 돌아섰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숙 씨, 제 말 이해 못 하시나요? 전 피곤해요. 날카롭게 자르듯 내뱉은 한마디.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복도 끝 자기 방으로 걸어갔어요. 쿵크.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손에 든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다가 점점 식어갔죠. 텅 빈 거실, 혼자 남은 식탁.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워진 찻잔을 바라보는 그녀의 떨리는 손끝처럼 그녀의 기대도 함께 식어가고 있었어요. 밤 11시, 집안은 고요했어요. 은숙은 목이 말라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복도로 나온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민호, 방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민호 씨, 아직 안 주무셨나? 은숙은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오늘도 보고 싶었어. 은숙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차갑게 식으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은숙은 숨을 죽이고 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힘들지. 나 때문에.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달콤하고 애절한 그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요. 은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설마 이럴 수가. 그때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나도 매일 이렇게라도 봐야 견딜 수 있어. 은숙은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죠. 내일도 올게. 조금만 더 힘내. 은숙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재빨리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뭔가 착각한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대화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젊은 여자의 애절한 목소리, 그리고 민호의 다정한 대답.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여자가 누구지? 다음 날 오후 은숙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동네 카페에서 친구 둘과 마주 앉았는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친구 A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수가, 신호는 어때?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은숙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였어요.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참았던 말들이 입 밖으로 터져나왔답니다. 사실은 우리 각방서. 친구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어요. 뭐? 신혼인데? 각방? 왜? 무슨 일 있어? 은숙은 손가락으로 커피잔 손잡이를 계속 돌리면서 말을 이었어요. 그게 밤마다 방문을 잠그더라고. 그리고 어젯밤에는 여자 목소리도 들렸어. 친구 B가 테이블을 탁 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거 100% 바람이야. 요즘 화상통화 앱으로 그런 거 다 하잖아. 은수가 정신 차려. 친구 A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맞아. 50대 남자가 재혼해서 각방? 그게 말이 돼? 게다가 밤마다 방문 잠그고 여자 목소리까지?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민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친구 B가 은숙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은수가 지금 확인 안 하면 평생 바보 되는 거야. 나중에 더 큰 상처받기 전에 알아봐야 해. 은숙이 커피잔을 들어 올렸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이 덜컥거렸어요. 커피를 입에 대지도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죠. 휴대폰이라도 봐봐. 새벽 2시 침실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민호는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고른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하지만 은숙은 자기 방에서 뒤척이고 또 뒤척이며 한숨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벽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면서요. 은숙은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죠. 어둠 속에서 민호의 방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민호 방문을 살며시 밀고 들어가니 민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은숙의 시선이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에 꽂혔습니다. 저 안에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은숙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화면을 켜자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은숙은 재빨리 민호의 생일을 눌러봤어요. 하지만 화면이 흔들리면서 비밀번호가 틀립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죠. 아, 생일은 아니구나. 은숙은 다시 결혼기념일을 입력해봤습니다. 또다시 화면이 흔들렸어요. 비밀번호 5회 오류 시 30분간 잠금이라는 경고 문구가 떴답니다. 은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젠장,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을까? 전에는 잠금도 안 걸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비밀번호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침대에서 민호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은숙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재빨리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살짝 내려놓고 살금살금 뒷걸음질 쳐서 방을 빠져나왔죠. 복도를 지나 자기 방으로 돌아온 은숙은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왜 잠금을 걸었을까? 숨길 게 있다는 거잖아. 혼잣말이 나지막이 흘러나왔답니다. 그날 밤 은숙은 결국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 준비를 했죠. 오늘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저녁 늦을 수도 있어.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민호가 집을 나서고 차 시동 소리가 멀어지자 은숙의 표정이 싹 굳어졌어요. 은숙은 곧바로 민호의 방으로 달려갔답니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죠.
양말이 가지런히 정리된 서랍, 속옷이 깔끔하게 개켜진 서랍, 넥타이가 줄지어 걸린 서랍. 모든 게 너무나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수상한 메모지 하나, 영수증 한 장, 심지어 먼지 한 톨도 없었답니다. 은숙은 옷장도 뒤졌습니다. 재킷 주머니를 일일이 뒤져보고 바지 주머니도 다 확인했죠. 정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침대 밑도 들여다봤고 책상 서랍도 샅샅이 뒤졌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의심스러운 것조차 발견할 수 없었죠. 은숙은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정리된 방, 너무나 깨끗한 흔적들. 이렇게 깨끗한 게 오히려 이상해.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은숙이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식탁을 메웠습니다. 은숙은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다물었어요. 아까부터 계속 민호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말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내려놓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민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계속 음식만 먹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목소리가 너무나 무덤덤했습니다. 은숙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어요.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그제야 민호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은숙을 쳐다봤어요. 눈빛엔 짜증이 가득했죠. 갑자기 왜 그래요? 식사 시간에. 당신 마음에 다른 사람 있나요? 순간 민호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포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황급히 눈을 피하는 게 보였어요. 은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잖아. 선택이라는 단어가 은숙의 귓가에 꽂혔어요. 사랑이 아니라 선택이라니. 선택? 사랑이 아니라? 은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은숙 씨, 피곤해요. 이런 얘기 그만해요.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호는 그대로 식탁을 박차고 침실로 걸어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식당에 메아리 쳤죠. 은숙은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다 식어버렸고 은숙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어요. 나, 뭐야?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은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오늘 하루 종일 겪었던 이상한 일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죠.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나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다고. 은숙은 이불을 확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복도로 나온 은숙은 민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아직도 안 자고 있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걸까? 아니, 이건 내 권리야. 나는 이 집 안주인이고 그 사람 아내라고. 은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삐걱.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은숙의 눈에 들어온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어요. 민호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뺨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은숙은 무의식 중에 한 발짝 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새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2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또렷하게 보였죠.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빠 오늘도 왔어. 수아야, 힘내. 제발 힘내줘. 은숙은 순간 입을 막았습니다. 아빠? 지금 아빠라고 했어?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호는 그제야 뒤에 누군가 있다는 걸 느꼈는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부. 민호는 급하게 노트북을 닫으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은숙은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저 여자가 누구예요? 민호는 고개를 푹 떨어뜨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방 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릴 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민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에요. 은숙은 방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민호는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은숙 씨. 은숙은 그런 민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구예요? 딸이라니. 대체 무슨... 민호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화면이 천천히 밝아지면서 그 안에 한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여자였어요.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은숙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딸, 수아예요. 백혈병으로 5년째 투병 중이에요. 은숙은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5년이나. 민호는 화면 속 딸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화상 통화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병원비도, 치료비도. 지금은 전처가 다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딸 얼굴 보는 것밖에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은숙은 민호의 어깨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 한마디도. 민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부끄러웠어요. 재혼한 남편이 전처 딸을 매일 밤 몰래 통화하고 있다는 게. 은숙 씨한테 어떻게 말을 해요? 당신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그게 무서웠어요. 은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민호는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을 꼭 쥔 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5년 전이었어요. 수아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민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은숙은 숨을 죽인 채 민호를 바라봤어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쓰러지더니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았으니까요. 민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항암 치료, 골수 이식 준비, 매일 쏟아지는 병원비.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민호의 손이 더욱 세게 떨렸어요. 그래서 전처 수진이랑 재산 분할을 했습니다. 집도 팔았고 갖고 있던 것 전부 다 정리해서 치료비를 만들었어요.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재산 분할하지 않으면 딸을 살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는 절 원망했어요. 왜 딸을 제대로 못 지켜줬냐고, 왜 이렇게 됐냐고, 매일 저를 탓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이후로 딸 얼굴도 못 보게 했어요. 화상 통화만 겨우 한 달에 한 번씩. 은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나쁜 아버지예요. 은숙은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그럼 왜 저와 재혼하셨어요? 민호는 대답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은숙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대답해 주세요. 왜 저와 결혼하셨냐고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가득했죠. 혼자 있기 너무 힘들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수아를 못 본 지 5년이 됐어요. 전처는 절 절대 만나주지 않았어요. 수아가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한지, 아픈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혼자 집에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수아, 생각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고 전처한테 문자 보내도 답이 없고. 은숙은 그 말을 들으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당신을 만났어요. 당신은 따뜻해 보였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이 외로움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라고요? 은숙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사랑으로 선택한 결혼이 상대방에게는 단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기적으로 선택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죠. 나는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나는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당신과 지내면서 진짜로 좋아하게 됐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매일 아침 웃으며 밥 차려주고 밤늦게까지 병원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제 걱정해주고 그런 모습 보면서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게 됐어요. 은숙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죠. 믿을 수 있을까요? 은숙은 매일 밤 10시가 되면 민호가 서재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야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민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수아야, 오늘은 어땠어? 컨디션 좀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민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아빠가 내일 다시 전화할게. 잘 자. 우리 딸. 은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아, 민호 씨 딸이잖아. 그제야 깨달았죠. 매일 밤 10시 민호가 서재에서 하는 일이 뭔지. 은숙은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며칠 후 은숙은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물었어요. 저기, 민호 씨, 매일 밤 10시에 서재 가시는 거 혹시 수아랑 통화하시는 거예요?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네, 매일 밤 10시. 전처가 허락한 유일한 시간이에요. 은숙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 얼굴이라도 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참고 또 참다가 10시만 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거든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제가 곁에 없으니까 아빠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순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은숙은 평생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민호는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각방 쓴 것도 당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당신과 시간 보내면 딸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민호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다가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딸이 아파 죽어가는데 저는 행복한 척, 새 가정 꾸린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은숙은 조용히 민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해해요, 민호 씨? 민호가 고개를 들어 은숙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정말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당신 마음은 알겠어요.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은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만 닦아낼 뿐이었죠. 민호는 그런 은숙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큰 짐을 지운 건 아닐까. 그렇게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데 은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병원 같이 가요. 네? 민호는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지? 병원에 같이 간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숙을 바라봤죠. 제가 수아를 만나고 싶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은숙 씨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혼자 아픈 아이 앞에서 괜찮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민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처도 있을 텐데 상관없어요. 지금은 수아가 중요해요. 그 순간 민호는 은숙의 두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린 부부잖아요. 민호는 그 짧은 한마디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숙은 민호와 함께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하얀 복도가 끝없이 이어지는데 은숙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답니다. 손에 쥔 과일 바구니가 자꾸만 미끄러질 것 같았죠.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지?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까?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민호가 은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여보, 수아는 좋은 애예요. 민호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자 은숙은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드디어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렸어요. 문이 열리자 하얀 침대 위에 수척한 여자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수아였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수아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여윈 얼굴의 머리카락은 거의 빠진 상태였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답니다. 수아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 그래, 수아야. 아빠 왔어. 민호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아의 시선이 민호 뒤에 서 있는 은숙에게 향했어요. 그 순간 수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더니 경계하는 눈빛으로 은숙을 바라봤죠. 이분은 누구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이분은 아빠의 아내야. 그 말이 떨어지자 병실 안 공기가
쭉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수아는 아무 말 없이 은숙을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차가워서 은숙은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할 수가 없었죠. 은숙은 용기를 내서 침대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고 수아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아야, 만나서 정말 반가워. 난 박은숙이라고 해. 최대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수아는 은숙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휙 돌려버렸죠. 은숙의 손이 허공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민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은숙을 바라봤어요. 은숙은 손을 천천히 내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수아야, 아빠가 매일 네 얘기를 했어. 넌 정말 용감한 아이라고. 이렇게 힘든 치료를 받으면서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수아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고개를 돌렸던 수아가 천천히 은숙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죠. 아빠가요? 병실문을 나선 은숙과 민호가 천천히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은숙은 그런 남편의 어깨를 살짝 두드려주며 옆에서 걷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맞은편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가 커피 2잔을 들고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옷차림의 50대 여성이었는데 그 여자가 민호를 보는 순간 딱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호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수진 씨, 수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호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래간만이네요, 민호 씨.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그러더니 수진의 시선이 민호 옆에 서 있는 은숙에게로 옮겨갔죠.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은 정말 날카로웠어요. 이분이 새 부인? 민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수진은 비웃는 듯한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그 말투에는 가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은숙이 먼저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수아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은숙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혼자서 아이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진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뭔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그러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은숙과 민호 옆을 말없이 지나쳐갔습니다. 30분 뒤 은숙은 병원 1층 로비의 한적한 구석 자판기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뜨거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도 가슴속 답답함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아까 수진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은숙은 플라스틱 컵을 꽉 쥐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숙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답니다. 아까와는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은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네, 앉으세요. 수진은 천천히 의자에 앉더니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답니다. 그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은숙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줬죠. 그렇게 긴 침묵이 흐른 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아까는 실례했어요. 짧은 사과였지만 그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답니다. 은숙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 말에 수진의 입가에 쓴 웃음이 번졌어요. 이해요? 남편 빼앗아간 여자한테 목소리엔 비아냥이 섞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까처럼 날카롭진 않았답니다. 오히려 자조 섞인 웃음 같은 게 느껴졌죠. 은숙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빼앗은 게 아니에요. 민호 씨가 혼자였어요. 이미 이혼하신 뒤였잖아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애써 참으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한 눈물이었어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구었죠. 제가 민호 오빠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수아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저는 딸만 보였어요. 오직 수아만. 남편은 그저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같이 아파해줄 사람이 아니라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답니다.
혼자 감당하려다 이혼까지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오빠도 힘들었을 텐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은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은숙은 조용히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답니다. 당신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픈 딸을 지키려고 필사적이었던 거잖아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에 수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숙은 천천히 수진을 끌어안았답니다. 수진은 은숙의 품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은숙은 그런 수진의 등을 토닥여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일주일 후 민호의 집 거실에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은숙, 민호, 그리고 수진. 처음엔 어색했던 이 조합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모습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수아의 병원 서류들이 잔뜩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수아 치료비가 또 필요해요. 민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는데 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은행 대출도 한도가 꽉 찼고 집까지 담보로 잡힌 상태였거든요. 수진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저축 쓰세요. 민호와 수진이 동시에 고개를 확 들었습니다. 네, 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정확히 겹쳤어요. 은숙은 차분하게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제 적금 깨면 돼요. 5년 동안 모은 거라 좀 되긴 할 거예요. 수진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안 돼요. 당신 돈인데 5년이나 모으신 건데 어떡해. 민호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숙 씨, 그건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은숙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통장을 민호 쪽으로 밀며 조용히 말했죠. 수아가 살아야죠. 그게 우선이에요. 돈은 또 모으면 되지만 사람 생명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 말에 민호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은숙 씨,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민호의 어깨가 떨렸어요. 수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은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은숙이 수진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어요. 그리고는 민호의 손까지 포개어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요. 며칠 후 은숙은 민호 몰래 병원을 찾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의사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골수기증 검사를 받고 싶어서요. 아, 환자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딸이에요. 제 딸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고 은숙은 체열을 위해 팔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바늘이 피부를 뚫는 순간 은숙의 눈에는 수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발, 제발 일치하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체열을 마쳤죠.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은숙은 매일 핸드폰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밤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민호는 이상하다는 듯 물어봤지만 은숙은 그저 괜찮아 라며 웃어넘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은숙 씨 맞으시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혀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일치합니다. HLA 항원이 완벽하게 일치해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정말인가요? 네, 골수기증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은 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묘한 운명 같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이게 운명인가 봐. 그날 저녁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 있었어요. 민호와 수진 그리고 은숙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죠. 수아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 빈자리였고 식탁 위로는 묵직한 침묵만이 흘렀답니다. 은숙은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저기,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호와 수진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숙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거든요. 은숙은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또박또박 말했어요. 제가 수아에게 골수 기증할게요. 순간 민호가 들고 있던 포크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고요한 식탁에 울려 퍼졌죠. 뭐라고요? 수진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은숙을 바라봤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숙은 천천히 가방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받아온 검사 결과지였죠. 조심스럽게 펼쳐서 두 사람 앞에 놓았어요. 일주일 전에 몰래 검사를 받았어요. 제 골수가 수아와 일치한대요. 민호는 그 종이를 집어들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으로는 결과지를 보고 있지만 제대로 읽히지도 않는 것 같았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당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수술이 얼마나 힘든데요.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 건강해요. 의사 선생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숙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제 딸이 당신한테 뭐라고? 은숙이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답니다. 이게 가족이잖아요. 수아는 제 남편의 딸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민호가 벌떡 일어나서 은숙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당신까지 잃을 수는 없어요. 난 이미 너무 많은 걸 당신한테 지고 있는데. 은숙은 민호의 손을 꽉 잡으며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다음 주에 수술 날짜 잡을 거예요. 수진이 갑자기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은숙에게로 다가가더니 그대로 은숙을 와락 껴안았어요. 수진의 어깨가 격하게 흔들렸고 은숙의 옷깃이 수진의 눈물로 젖어들기 시작했답니다. 수술 전날 밤 은숙은 병원 가운을 입고 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은숙의 마음속은 온통 내일 있을 수술 생각뿐이었죠. 정말 괜찮을까?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에 침대 시트를 꽉 쥐고 있는데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민호는 은숙을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추더니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여보, 은숙이 침대에서 조금 몸을 일으키자 민호가 황급히 다가와 꽃다발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무서우세요? 은숙은 잠시 말없이 민호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별일 아닐 거예요. 민호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조심스럽게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민호는 깜짝 놀라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어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미안해요. 각방 쓰자고 해서. 당신을 그렇게 외롭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민호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은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떨리는 손을 들어 민호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수술 잘 될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계속 기도할게요. 은숙이 민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수아 살리러 가는 거예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우리 수아라는 말에 민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몸을 숙이더니 은숙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맞춤을 했어요. 한참을 기다리던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답니다. 복도에서 서성이던 민호와 수지는 동시에 의사에게 달려갔어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식 과정은 매우 순조로웠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민호와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어요. 민호는 수진을 꽉 껴안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됐어요. 우리 딸 살았어. 수진도 민호의 등을 두드리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한참을 울었답니다. 한편 회복실에서는 은숙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에 하얀 천장이 보이고 몸이 무겁고 나른했죠. 간호사가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정신 드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은숙이 겨우 고개를 끄덕이자 회복실 문이 벌컥 열리며 민호가 뛰어들어왔어요. 은숙 씨,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민호의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민호는 은숙의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수아는
은숙은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수아는요? 수아는 괜찮아요? 그때 회복실 문이 다시 열리며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식은 아주 잘 됐습니다. 수아 씨 상태도 안정적이고요. 물론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은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분 다 잘 회복하실 겁니다. 잠시 후 회복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은숙의 침대 옆으로 천천히 다가와 은숙의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어요. 은숙 씨,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진짜 은인.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가족끼리 무슨 은인이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수진의 눈물이 더욱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다른 손으로는 은숙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의 손이 침대 위에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은숙과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손을 꽉 쥐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병원 밖 공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어요. 은숙이 수아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산책로를 걷고 있었죠. 수아의 얼굴엔 예전과 달리 혈색이 돌아왔고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엄마, 저 진짜 나은 것 같아요. 요즘 몸이 너무 가벼워요. 수진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응. 의사 선생님도 그러셔. 회복 속도가 정말 빠르다고. 뒤에서 민호와 은숙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민호의 얼굴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잠시 후 수아가 휠체어를 멈추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은숙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모, 아니, 엄마, 은숙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응?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저 살려주셔서. 엄마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은숙의 눈가도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수아에게 다가가 그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한 거야. 너는 우리 가족이니까. 수진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떨궜죠. 네 사람은 천천히 벤치로 향했어요.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나란히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답니다. 자, 사진 한 장 찍자. 이 순간 꼭 남기고 싶어. 민호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행복한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은 퇴원한 수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수아가 은숙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답니다. 은숙이 고개를 돌리자 수아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접힌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은숙 엄마,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야? 읽어보세요. 제 마음이에요.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접힌 종이를 펼치는데 수아의 단정한 글씨가 한 줄 한 줄 눈에 들어왔죠. 그 순간 은숙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은숙 엄마.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편지를 읽는 은숙의 눈가가 점점 붉어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모를 밀어냈어요.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싫었거든요.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죠. 하지만 이모는 진짜 천사예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이미 은숙의 두 뺨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답니다. 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모가 저에게 해준 모든 것들을 사랑해요. 은숙 엄마. 편지를 다 읽은 은숙은 그대로 주저앉으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수아가 은숙 곁으로 와서 꽉 껴안았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수아를 꼭 안으며 등을 쓰다듬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호가 천천히 다가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여보, 수아야, 정말 고마워. 민호의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던 수진도 조용히 다가와 네 사람의 포옹에 합류했어요. 은숙 씨, 정말 고마워요.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꽉 껴안고 있었답니다. 눈물과 미소가 섞인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포옹이었죠. 그렇게 수아가 퇴원하고 며칠이 흘렀어요. 은숙은 여전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수아를 보살폈답니다.
이날도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고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죠. 마침 거실에 있던 민호가 주방으로 들어오다가 비틀거리는 은숙을 발견했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황급히 달려와 은숙의 팔을 붙잡았답니다. 조금 피곤한가 봐. 괜찮아, 괜찮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어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요즘 좀 무리했나 봐. 쉬면 나아질 거야.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은숙을 소파에 앉혔지만 은숙은 금방 괜찮아진 척 다시 일어섰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은숙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여보, 여보, 민호가 다급하게 흔들어 깨웠지만 은숙은 의식이 몽롱한 채 눈만 겨우 뜨고 있었어요. 민호는 손이 떨리는 걸 겨우 진정시키며 119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제 아내가 의식을 잃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은숙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민호는 구급차 안에서 은숙의 차가운 손을 꽉 쥐고 있었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민호는 초조하게 응급실 문만 바라봤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의사가 나왔고 민호는 벌떡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 아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인께서 최근에 골수기증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라도 골수기증 후유증입니다.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예요. 민호는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골수기증 자체는 안전한 시술이지만 일부 환자들은 회복 과정에서 면역 저하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럼 입원해야 하나요? 네,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영양 공급과 면역력 회복을 위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각한 건가요?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답니다. 지금은 관리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 다른 감염이나 합병증이 오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민호는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일단 병실로 옮겨드릴 테니 보호자분은 입원 수속 밟으시고요. 의사가 돌아서 가고 민호는 텅 빈 복도에 혼자 남았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병실 밖 벤치에 주저앉고 말았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때문에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호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출근하듯이, 아니, 출근보다 더 빠르게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은숙의 병실 문이 열리자 민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손에는 따끈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은숙 씨, 아침 드세요. 오늘은 미역국이랑 당신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 준비했어요. 은숙은 휠체어에 앉아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몸은 불편했지만 표정만큼은 밝았어요. 민호 씨, 당신 회사는요? 이렇게 매일 오시면 휴직했어요. 당신이 더 중요해요. 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휴직을요? 그럼 월급은? 괜찮아요. 저축해둔 거 있고 당신만 빨리 나오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민호는 은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은숙의 가슴에 스며들었죠.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수아와 수진이 함께 들어왔어요. 수아는 예전보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수진은 조심스럽게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 수아는 은숙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수아야. 넌 잘못 없어. 민호가 수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야. 수아야. 엄마는 영웅이야. 영웅은 자기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굵어졌어요. 엄마는 널 살리기 위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신 거야. 그건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거야. 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숙 씨, 정말 고마워요. 제 딸을 살려주셔서. 병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건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따뜻한 순간이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수아와 수진이 돌아가고 병실에는 민호와 은숙만 남았어요. 민호는 은숙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숙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민호는 놓지 않았어요. 은숙 씨,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미안해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된 게 다 제 탓이에요. 민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처음엔 제가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당신의 진심을, 당신의 사랑을 몰라줬어요. 은숙은 조용히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민호 씨. 은숙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사랑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한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은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랑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주는 거. 저는 후회 없어요. 민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숙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사랑해요, 은숙 씨.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은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죠.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2달 후 은숙은 드디어 퇴원할 수 있었어요. 병원 로비를 걸어 나오는 은숙의 발걸음은 조금 느렸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세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호가 가장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 수아가 그리고 놀랍게도 수진까지 함께 서 있었죠. 은숙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어요. 다 나왔어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당신 기다렸어요. 우리 모두. 수아도 활짝 웃으며 은숙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집에 가요. 제가 밥 다 차려놨어요. 수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은숙의 가방을 들어주었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은숙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복도 끝 민호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항상 굳게 닫혀있던 그 방문이 말이죠. 방문이? 민호가 은숙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제 비밀 없어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숨기고 싶은 것도, 감추고 싶은 것도 없어요. 은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수아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죠. 따뜻한 국물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계란말이, 싱싱한 나물들까지. 민호가 은숙의 그릇에 반찬을 하나씩 올려주고 수진이 수아의 물컵을 채워주고 은숙이 민호에게 국을 더 떠주는 모습. 그 자연스러운 손길들 속에서 진짜 가족의 모습이 보였답니다. 수아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이렇게 함께 밥 먹으니까. 수진도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상한 가족이긴 하지만 은숙이 따뜻한 눈빛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상해도 괜찮아요. 우리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니까요. 식사를 마친 밤 은숙과 민호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죠. 앨범 속에는 수아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은숙과 민호가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억을 되새기던 은숙이 자연스럽게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민호의 어깨는 따뜻했고 그의 숨소리는 편안했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네요. 비밀도 없고 숨기는 것도 없는. 민호가 은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행복해요.